전국체육대회에 이어 경남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체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29일 오후 양산시 동면의 도시철도 호포역에 약 100kg의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오른팔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연중 기획보도입니다.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소서, 9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창원과 김해에 경상남도가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선수들이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써내려간 각본 없는 드라마죠. 13년 만에 경남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기록이 쓰였지만 일명 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는 또다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과와 과제를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록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남은 얼마 전 끝난 전국체전에 이어서 장애인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9,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경남 37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에 걸쳐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누어 기량을 겨뤘습니다. 3,200개가 넘는 많은 메달이 나왔고요. 사격과 수영에서 신기록도 270개가 넘게 탄생했습니다. 다관왕은 수영에서 나왔습니다. 수영 동호인부 서울 대표로 출전한 김수영 선수는 무려 6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이번 대회로 3년 연속 전국 장애인체전 6관왕이란 기록도 썼습니다. 최종 순위는 경기도가 1위, 개최지 경남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은 전체 종목 중 사격, 게이트볼, 슐런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기록과 또 감동의 순간이 교차한 대회였습니다. 또 이번 대회만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개폐막식 대형 전광판을 보면 한면 전체에 수호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치도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해 제일 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수호 영상은 하단에 작게 넣어왔는데요. 이전 대회에는 없었던 시도였습니다. 또 공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졌고 성화봉송에도 전 영역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바로 이번 대회가 장애인 친화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고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회는 44회란 역사를 이어오며 경기장 시설 등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인데요. 앞으로 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장애인체전에서도 지적된 좀 낮은 관심은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죠. 그렇습니다. 체전을 앞두고 가장 많이 했던 우려 역시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쉽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 스타 선수들이 나섰지만 대부분의 경기장은 관계자로 채워졌었고 주 개최지 김해시장은 개막 3일 후부터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불가피한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번 장애인체전 경기장을 가면 쉽게 듣게 되는 단어가 감동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을 보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것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흥행과 관심의 아쉬움,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이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창원 산단 기소서, 그 9번째 기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이곳을 선택한 임기정 과장. 회사의 성장을 그대로 지켜본 이른바 창립 멤버입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이유는 바로 미래를 내다본 가능성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회사도 커지고 계속 젊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뭐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최근 입사한 김건우 과장은 부산에서 이곳 창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기업을 찾아본 곳은 다름 아닌 온라인 채널. 자동차 기계공학을 전공한 본인의 기술을 성장시킬 곳을 먼저 찾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 기술을 좀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또 회사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내부에 이제 베테랑 직원들하고 젊은 직원들하고 이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서 한번 조금 더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0명 남짓 작은 규모의 이 기업은 창원 국가산단에 10여 년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제조가 주력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자동화 시스템과 설비 등을 생산 공정에 특화해 직접 만드는 겁니다. 용접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용접 지그를 아예 필요 없도록 하는 파이프 용접 설비도 생산하고 이 차세대 산업으로 기대되는 드론 스테이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특허와 인증은 이미 쌓아온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소기업에서 내 능력을 찾아서 내가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제 나이쯤 됐을 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을 가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하고 자동차 지원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경기도권의 반도체 사업보다는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서의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29일 오후 4시 40분쯤 양산시 동면의 도시철도 호포역에 약 100kg의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30대 남성 A씨가 오른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도시철도 고객센터 유리문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멧돼지는 역사 5층에서 전문 엽사가 출동해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멧돼지 출몰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창원과 김해에 경상남도가 재해 구호 기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당시 극한호우에 빌라 옹벽이 쓰러진 창원시 마산하포구 용마산 인근 빌라 주민들에게 숙박비 등 1억 7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경남도는 침수 피해를 본 김해시 소상공인에게 2억 8천만 원을 줄 계획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 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 내 대형마트가 있던 자리에 51층 규모의 초고층 업무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사라지고 이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어 안전 문제가 교통난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싱크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 생명을 담보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중단을 위한 무기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초대형 공사의 의미는 그저 난개발일 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형편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하 8층, 지상 51층 규모의 건물은 난개발에 불과하며 부산시가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2023년 노숙인 등 정책 추진 실적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 현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등 5개 주요 평가표를 바탕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상위 우수지자체 2곳 중 1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올 겨울에도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시설과 연계해 응급 잠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민간정원 7곳이 산림청이 주관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통영 물빛소리 정원과 해솔찬 정원, 동백커피식물원, 김해 카사벨라 정원, 고성 그레이스 정원, 남해 서미 정원과 함양 하미양 정원입니다. 민간 정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 조성한 정원으로 도내에는 39곳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80만 명이 찾는 지역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FC가 다음 달 2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화성FC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창원FC가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 리그 4위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식사권과 쌀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경기 종료 후 감독, 선수단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지정한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법인 단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산의 날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수확기를 맞아 단감 등 농산물 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절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CCTV 등 방범시설 확충과 도난 방지 경고 현수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도경 기동순찰대와 드론 순찰팀 등을 지원받아 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별 홍보 방송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의 순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